엄마, 나야 급해. 익숙한 이 한마디가 들리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익숙함이 가장 위험합니다. 단 몇 초의 음성만으로 목소리를 비슷하게 흉내내는 기술이 이미 생활 속으로 들어왔고, 국내에서도 5초 남짓한 샘플로 개인 보이스를 만든다는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연구 시연에선 23초로도 가능하다는 사례가 이어졌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약속해야 할 첫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익숙한 목소리만으로는 절대 확인이 되지 않는다. 목소리는 비슷해도 확인은 달라야 한다. 전화가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예전 같으면 여보세요 하고 바로 받았겠죠.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하겠습니다. 받더라도 말하지 않고 잠시 조용히 상대가 먼저 신원과 용건을 밝히게 둡니다. 내가 먼저 한두 마디를 내뱉는 순간 그 짧은 소리가 곧 목소리 샘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상대가 누구인지, 어디 소속인지, 왜 연락했는지 스스로 말하게 두고 조금이라도 수상하면 바로 끊습니다. 급하다, 지금 당장 보내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런 말은 판단을 흐리는 미끼입니다. 어떤 사정이든 원칙은 같습니다. 끊고 내가 먼저 다시 겁니다. 저장된 기존 번호나 기관의 대표 번호로만 다시 연결합니다. 보이스피싱은 감정을 먼저 흔듭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고가 났다고 말하고 초조한 말투로 지금 보내야 한다고 다그칩니다. 생각할 틈을 주지 않죠. 때로는 휴대폰이 망가져서 번호가 바뀌었다며 인증번호만 알려달라고도 합니다. 최근엔 영상통화로 얼굴을 잠깐 비추며 안심시키려 들기도 합니다. 실시간으로 영상을 조작하는 기술도 이미 존재하고 통화 품질을 일부러 흐리게 만들어 진짜처럼 보이게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대규모로 퍼지진 않았지만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송금이 먼저가 아니라 확인이 먼저입니다. 끊고 내가 가진 기존 번호로 다시 병원이나 경찰, 보험을 말한다면 그 기관의 대표 번호로 직접. 이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순서입니다. 가족 간에도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겠습니다. 우리만 아는 안부암호 한 문장을 정해두는 겁니다. 밖에서는 알기 어려운 질문이면 더 좋습니다. 통화 중이라면 자연스럽게 그 질문을 던져보세요. 답을 흐리거나 엉뚱하게 대답한다면 즉시 종료입니다. 그 다음은 내가 먼저 다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공문을 보낸다. 앱을 설치하라. 링크를 눌러 확인하라. 이런 요구는 모두 금지입니다. 진짜 기관이라면 클릭보다 전화가 먼저이고 앱 설치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돈, 인증번호, 원격 제어 앱. 이 세 가지는 절대 금지어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계좌이체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공동인증서, 비밀번호, ARS나 일회용 인증번호는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금융기관 직원이 사전 약속도 없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와 현금을 받아가겠다고 하면 이것은 100% 사기입니다. 일부 VIP 고객 대상 방문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며칠 전에 미리 연락이 옵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에게 돈을 건네서는 안 됩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이 안전계좌로 옮기라고 지시하지 않고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하라는 말 역시 전형적인 속임수입니다. 이런 단어가 들리는 순간 통화는 종료. 호흡을 가다듬고 내가 먼저 대표 번호로 다시 확인합니다. 이제 상황별로 우리 마음속 리허설을 해봅시다. 밤늦게 전화가 옵니다. 울먹이는 자녀의 목소리로 교통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먼저 반응하지만 행동은 원칙대로 합니다. 끊고 내가 저장한 번호로 다시 연결이 안 되면 병원 대표 번호로 환자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돈을 먼저 보내지 않습니다. 메신저로 휴대폰이 고장이라며 인증번호를 요구하면 통화로 목소리 확인을 요청하고 전화를 회피하면 즉시 차단합니다. 기관을 사칭해 계좌가 위험하다, 안전계좌로 옮기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끝. 금감원 133이나 해당 은행 대표 번호로 내가 먼저 문의합니다. 영상통화로 얼굴을 비춘다 해도 방심하지 않습니다. 안부암호로 재확인하고 다른 채널로 교차 검증합니다. 불안하면 112, 이것이 최종 안전장치입니다.
혹시 이미 송금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멈추지 말고 바로 움직입니다. 지금부터는 시간 싸움입니다. 112로 신고하고 동시에 거래한 은행과 카드사 콜센터에 지급 정지를 요청합니다. 다음 절차는 금융감독원 1332에서 안내받을 수 있고 문자나 메신저 링크로 속았다면 118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스미싱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 숫자를 휴대폰 첫 화면에 붙여두세요. 112 1332 118 이 세 줄이 여러분의 긴급 로프가 됩니다. 집에서도 5분이면 할 수 있는 기본 세팅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과 안부암호를 정하고 서로의 휴대폰에 저장해 두세요. 가족 주치의 병원, 학교, 보험사, 은행, 관할 경찰서와 지자체 등 꼭 필요한 대표번호를 연락처에 별표로 표시하고 단축번호로도 묶어두면 좋습니다. 통화 녹음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라면 통화 시작 시 이 통화는 녹음됩니다라고 상대에게 알리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녹음된 파일은 신고와 수사 증거로만 사용하고 함부로 다른 곳에 공유하거나 배포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메신저와 브라우저에선 출처 미확인 링크 자동 열림을 꺼둡니다. 홈 화면의 첫 줄에 112, 1332, 118을 배치해 손이 먼저 기억하도록 만듭니다. 이 작은 준비가 실제 순간엔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개인정보와 목소리 위생도 중요합니다. 가족 사진, 영상, 음성을 전체 공개로 올리는 습관을 줄이고 꼭 올려야 한다면 공개 대상을 가족과 지인으로 제한합니다. 이름, 학교, 주소처럼 식별 가능한 정보가 화면에 찍히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 내 휴대폰은 운영체제와 보안 앱을 항상 최신으로 유지하고 잠금 방식은 지문이나 얼굴 인식처럼 강력한 옵션으로 설정합니다. 카메라와 마이크 권한도 필요한 앱에만 허용하세요. 범죄자는 우리 일상의 빈틈에서 실마리를 찾습니다. 우리는 그 틈을 줄이면 됩니다. 특히 SNS에 올린 영상이나 음성 메시지는 AI 학습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목소리가 담긴 영상, 가족이 함께 웃는 장면이 누군가에겐 범죄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개 범위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내 정보를 지키는 것이 곧 가족을 지키는 일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언제나 우리의 사랑과 불안을 노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 그 순간의 불안, 그 두 가지가 우리를 서두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원칙을 습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모르는 번호는 말 대신 잠시 침묵. 통화가 수상하면 끊고 내가 저장한 번호나 대표 번호로 다시. 돈, 인증번호, 원격 앱 요구는 전부 거절. 그리고 필요하면 곧바로 신고. 이 네 동작이 자동으로 떠오르게 지금 이 순간부터 연습해 주세요.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당하지 않았다고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혼자 사시는 이웃 어르신은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 혼자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노립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주말 통화에서 이 네 가지 원칙을 한 번씩 이야기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여러분과 약속하고 싶습니다. 목소리는 비슷할 수 있어도 확인은 달라야 한다. 이 영상을 부모님과 주변 어르신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휴대폰 첫 화면에는 보이싱 피싱 신고 112 금융피해 구제 상담 1332 발신번호 변작 스미싱은 118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여러분의 불안과 사랑을 이용하려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말 대신 잠시 침묵하고 끊고 내가 먼저 다시 걸고 필요하면 신고하면 됩니다. 함께 지키면 반드시 막을 수 있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